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화천대유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화천대유 논란이 제2의 조국 사태가 됐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 화천대유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지금 화천대유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대장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례 신도시까지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던 그 대법원 지금 심리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궁금해지는 것이죠. 현재가 지금 보수 정권도 아닌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의 비리 사건이 이렇게나 지금 활발하게 조사가 되고 이렇게나 공론화가 될 수가 있을까? 다른 정권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인데, 우리 편이라고 한다면 죽자사자 달려들어가지고 끝까지 보호하는 문재인 정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왜 도대체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까? 바꿔 생각해 본다면 현재 지금 청와대,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의 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결정이 됐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세 사람입니다. 우선 일단 이낙연 후보도 꽤 득표를 많이 했습니다. 34% 득표를 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추미애가 10%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과 추미애 두 사람의 득표를 합쳐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거의 지금 맞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추미애가 이낙연 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쪽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람의 구도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박용진은 이낙연 쪽에, 추미애는 이재명 쪽에 서 있는 거죠. 이미 추미애는 이낙연에 대해서 맹비난하고 나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최근에 나왔던 청와대의 입장을 좀 봐야 됩니다. 화천대유 논란이 터지고 난 뒤에도 청와대는 계속해가지고 침묵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대장동 문제 자체가 부동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금액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했죠. 당연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것도 부담이 되는데 최근에 또 LH 사태까지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만약에 이낙연 후보한테 이런 식의 논란이 터졌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 뻗고 나서가지고 무슨 선거 개입이다 뭐다 이런 비판 신경 쓰지 않고 발 뻗고 나서가지고 보호를 해줬을 텐데, 상대가 지금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겠죠.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악랄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비방했었습니까?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 나오자마자 친문 세력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다. 이낙연만 하더라도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돌변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초 지시자가 누구냐가 사건의 핵심이다 라면서 이재명을 지금 직접적으로 사실상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논란에서 최초 지시자가 사건의 핵심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놓고 하는 얘기고, 이재명 후보가 최초 지시자가 맞다면은 배임죄가 적용이 돼서 구속이 될 수가 있다, 이거를 지금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놓고 이번에 서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낙연 후보보다 서른은 지금 더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재명 구속될 수 있다, 결정적 제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볼 때 유동규가 지금 배임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배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한창 이제 누가 설계를 한 것이냐 이게 논란이 됐었을 때 이재명 본인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장동 개발 설계를 자기가 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개발 자기가 설계했다라는 거예요. 그 설계도 속에서, 자기가 직접 만든 그 설계도 속에서 누가 있었던 거예요? 유동규가 판을 치고 놀았던 겁니다. 그 규모만 하더라도 녹취록에 따르면 지금 이게 700억 가까이가 되는 것이고, 검찰이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8억 가까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전에 서론이 묘한 이야기 한 가지를 했죠. 그냥 단순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재명한테 배임죄가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캠프 쪽에 제보가 들어오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들어오고 있다. 많은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에 그냥 알고만 있다. 자, 그러면서 제보 중 일부는 정말 위험해서 지금이라도 알려야겠다는 것들은 말을 좀 해달라라고 재차 요구하니까 지금 결정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서론이 얘기하죠. 제가 좀 주목하는 게 뭐냐면 현재가 지금 어떤 식입니까? 이낙연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를 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몸을 사리기보다는 오히려 이낙연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저렇게 비판하고 나선다. 이거는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체가 진짜로 명확하고 진짜로 의미가 있는 증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재명 측에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누가 보든지 간에 감정 싸움으로 지금 치닫고 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언제 끝납니까? 10월 10일에 끝난다는 겁니다. 이재명으로 후보가 결정이 됐다라고 해도 누가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박용진과 이낙연 두 사람이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재명 측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과 홍준표 두 사람의 지지를 합치게 된다면은 이재명을 쉽게 누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도 지금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고 이낙연은 아예 그냥 대놓고 등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떨어뜨리겠다, 구속시키겠다 이러고 지금 앉아 있으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무료 변론 논란이 터진 건데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 이거와 관련돼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결국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살았습니다. 당시 결정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현재 지금 화천대유와 연관이 돼 있는 권순일이죠. 그런데 권순일뿐만 아니라 송두환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송두환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를 맡았었는데 별로 한 일이 없다면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는 관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선배 변호사들이 이 지사를 지지한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올리는 게 성재준 이런 사람 이름을 올린다면 저게 타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송두환이 어떤 인물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었던 사람이 바로 송두환입니다. 글자 그대로 저게 뭡니까?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던 거 그 전관예우의 끝판왕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인데 그거를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저거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전관예우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의 이름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이미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정도를 지금 하려면 수천만 원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1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봤던 게 아니라 수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비로 누구한테는 또 20억을 줬다라는 것인데 이태영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서 20억을 준 의혹이 있다. 이게 지금 고발이 됐는데 누가 고발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필 귀정. 이재명 후보님 자기가 저질렀던 수많은 그런 문제들 그게 정말 영영 감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인생의 진리입니다. 사필 귀정. 그대로 그냥 순응하시고 이제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